자, 이제 마지막. 현재 기하학이라고 하면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길이, 넓이, 각도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길이하고 각도에 관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넓이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넓이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현재 수직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수직이 있는가. 그래서 수직이 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각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있냐 없냐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수직이 여기 있다면 여기 밑변 길이가 A고 높이가 B야. 혹은 현재 밑변의 길이가 A인데 높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B가 나온다. 이렇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높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도형의 바깥쪽에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때 식이 바로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수직을 안겨준다면 이때는 따로 이제 각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직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야. 수직이 없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각도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변의 길이를 줄 거예요.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 이렇게. 이때는 이제 수직을 안 주니까 나한테 각도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넓이 구하는 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예,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수 있어야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수직이 있을 거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서 우리 설명해 보자. 그러면 여기 살짝 나와보면 현재 이 각도, 세타, 그리고 B, 그 다음에 H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B분의 H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인 세타다. 이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H라는 것은 B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S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였는데 요 H라는 값 대신에 누구를? 바로 요 값을 투입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에 따라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여기는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수직이 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다른 각도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만약에 수직이 없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각도를 줄 거야. 그때는 양변과 띠인각을 할 때 넓이 구할 수 있는 식 요거를 반드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고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보자. 매핑을 하게 되면 살짝 유형의 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부채꼴이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원주각 성질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현재 원의 중심을 잡아주고 여기가 세타라면 현재 여기서 만들어진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2분의 세타라고 한다. 이게 되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의 주 목적은 이 부채꼴이 목적이에요. 이 부채꼴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세타에서 2분의 세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2분의 세타를 줬을 때 세타로 간다는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 설정인 거고 이 과정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부채꼴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양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주나 아니면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주나 똑같이 이렇게 각도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이미 앞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양쪽 끝점을 뭐해라? 딱 고정시켜줘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살짝 지워주면서 이렇게 양쪽 끝에 점을 연결한 이렇게 현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의 관계. 삼각형 두 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항상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닮음 비를 떠올려 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요 끝점을 만약에 연결하자라고 해버리면 요렇게 나오는 각도하고 요 각도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알파라고 잡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각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베타면 막곡지각이니까 베타 이렇게 되면서 이 두 도형의 관계가 닮은 비가 된다라는 설정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해 본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양쪽 끝점을 잡죠. 이렇게 이 점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현재 여기를 2세타라고 잡아줄게. 여기 세타라고 잡아줄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삼각형이 반지름이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쪽 끝변을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이 출제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한 점에서 반대쪽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 되면서 여기가 바로 뭐다?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원래 여기가 2세타였지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똑같을 때니까 똑같이 세타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현재 부채꼴과 원주각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될 옵션인데 요 1, 2, 3를 완벽하게 꼭 기억해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걸 통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만들기.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될 테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설정은 다 끝났어. 매핑 첫 번째 원에 관련된 설명이 나온다면 이때는 우리가 부채꼴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삼각형이 나온다면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원이에요. 살짝 왼쪽 가볼게. 오른쪽 가볼게. 그러면 여기서 원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원주각 성질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명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중에서 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사인 법칙의 내용을 잘 보시면 종합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원이 떴고요. 그리고 원 안에 삼각형이 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A, B, C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식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니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요건 ER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식을 다 써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세요. 원이 있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반지름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생긴다면 원 안에 반드시 삼각형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B, C. 그리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다? 바로 반지름이 딱 언급이 돼요. 원이 떴는데 반지름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식 전체가 아니고 요 ER과 요 삼각함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식은 바로 sin A분의 A는 ER이다 라는 과정의
솔루션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다. 한 각과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맞은편 길이 관계.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한 각도와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원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야.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삼각형만 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게 되는 거야. A, B, C. 그러면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게 되겠죠. 이때는 저 식의 내용 중에서 반지름 빼고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 중에서 두 개만 가져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식은 뭐다? 바로 이 식.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이 없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옵션이 뭘까? 라고 한다면 이때는 꼭 기억합시다. 구하는 값 그리고 플러스 조건문 합쳤을 때 뭐가 나오냐? 바로 길이 값이 몇 개야? 하면은 바로 2개. 길이가 2개. 그리고 각도도 2개가 나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길이가 몇 개? 2개. 각도도 2개. 그러면 질문하는 건 길이 2개와 각도를 하나 줄 테니까 남은 각도 하나 가져와. 그러니까 조건문은 길이 둘, 각도 하나. 구하는 값은 남은 각도 하나. 이렇게. 아니면 각도 2개와 길이 하나 줄 테니까 나머지 길이 갖고 와.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와 바로 비교되는 게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A, B, C 그 다음에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나왔을 때 이 사인 법칙, 우리가 코사인 법칙의 특징은 바로 b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제곱이란 바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다 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쓸 때는 글자를 외는 게 아니고 설정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값하고 조건문의 관계가 뭘까? 구하는 값과 조건문을 합쳤을 때 이 관계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길이값 3개. 길이가 3개. 그리고 플러스 각도가 하나다 라고 설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 길이가 3개고 각도가 하나일 때 코사인 법칙, 그리고 길이가 2개고 각도가 2개일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상대방 갖고 있는 소스를 그림에 다 넣었을 때 현재 갖고 있는 게 길이가 몇 개야?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구하는 값 조건을 합쳤을 때 길이 값이 2개, 각도도 2개. 이러면 사인 법칙. 길이가 3개, 각도가 하나. 이때는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줄 때 길이 2개와 각도 하나 줄 테니까 맞은편 길이 하나 갖고 와 라고 할 때 코사인 법칙. 아니면 길이 값 3개를 다 줄 테니까 그때 끼어있는 각도 갖고 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면 사실은 이 기하 파트가 가장 쉬운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특히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원과 두채꼴, 즉 원주각에 관련된 성질도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